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12분 동안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트리거는 단 하나, 애플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 터졌어요. 화요일에 한 번 플러스 13%, 금요일에 한 번 플러스 13.96%. 더 큰 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에 올렸거든요. 애플과 인텔이 1년 이상 협상 끝에 예비 계약에 도달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ARM 기반 칩 일부를 TSMC가 아니라 인텔 18A 라인에서 만들겠다는 합의. 어떤 제품인지는 아직 비공개인데 외신은 두 가지로 좁히고 있어요. 첫째,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9 베이스 모델 A21 기본 칩. 둘째, 차세대 맥의 M7 또는 M8 베이스 실리콘. 어느 쪽이든 애플이 단일 분기에 수천만 개 단위로 찍어내는 물량이에요.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애플이 자체 칩 만들기 시작한 게 2020년 M1부터입니다. 그전 15년간은 인텔 CPU를 썼고 그 15년이 인텔의 황금기였어요. 2020년에 애플이 인텔을 버리면서 인텔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후 6년 동안 회사 시총이 $250 빌리언에서 $80 빌리언까지 무너졌습니다. 70% 가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애플이 5년 만에 인텔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번엔 설계가 아니라 제조로요. 칩을 누가 그리느냐가 아니라 그린 칩을 누가 찍어내느냐. 이게 인텔 파운드리 사업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첫 외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환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이 왜 굳이 인텔을 끌어들였는가? 답은 한 단어, TSMC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첨단 칩은 사실상 TSMC 한 곳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 GPU도, 애플 M 시리즈도, AMD CPU도 전부 대만 신주에서 찍혀요. 그런데 작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 2nm와 3nm 라인이 완전히 막혔거든요. 엔비디아가 줄을 선 채로 기다리는데 애플이 그 줄 앞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빅테크가 TSMC를 못 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위협, 지정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부터 대만 반도체의 100%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이번 주 수요일 5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러 베이징 갑니다. 사흘 일정. 의제에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그리고 미국 측 관계자가 직접 AI 안보 이슈를 언급했습니다. 대만 해협이 어떻게 출렁일지 모르는 시점에 애플 같은 회사가 칩 공급을 한 회사에 100% 의존하고 있다? 이건 사고예요. 사고 직전에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애플 카탈로그를 둘로 쪼개기로 한 겁니다. 프리미엄 라인은 TSMC에서, 보급형 또는 일부 차세대 라인은 인텔 18A에서.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공장에서 찍어내는 18A는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한 노드고 TSMC의 ENT와 정면 경쟁하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 이야기예요. 진짜 흥미로운 그림은 그 뒤에 있어요. 미국 정부도 애플도 인텔도 같은 방향으로 한 발씩 동시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 작년 2025년 8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거래가 있어요. 칩스법으로 인텔에 주기로 약속했던 보조금 잔여분 5.7달러 빌리언에 Secure Enclave 프로그램 3.2달러 빌리언을 더해서 총 8.9달러 빌리언. 이걸 현금 보조금 대신 인텔 신주 인수로 받겠다는 거였어요. 주당 20.47달러에 4억 3,330만 주, 회사 지분 9.9%. 그리고 추가로 5년짜리 워런트가 붙어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자기 지분이 51%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20달러에 추가로 5%를 더 살 수 있는 권리. 즉,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텔, 파운드리 분사하지 마라 하고 못 박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트럼프 본인이 애플팀 쿡한테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백악관 대변인이 미리 깔아둔 멘트가 있어요. 트럼프 방중 사절단에 보잉 임원, 여러 농업회사 임원이 포함된다. 즉, 빅테크와 미 정부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가는 그림. 그리고 그 압박의 결과로 지난 금요일 WSJ에 합의문이 실린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9개월 만에 45달러 빌리언 평가 이익을 챙긴 거예요. 66조 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직접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굴러간 결과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머릿속으로는 잘 안 들어오는데 미국 정부가 사기업 단일 종목 9.%를 들고 있는 자체가 제너럴 모터스과 AIG 비상구제 빼면 거의 100년 만의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정치 스토리. 그런데 진짜로 시장이 인텔에 베팅하기 시작한 건 더 일찍이었습니다.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매출 13.58달러 빌리언. 시장 예상은 12.42달러 빌리언. 거의 1.2달러 빌리언 비트. 6분기 연속 비트예요. Non-GAAP EPS는 0.29달러인데 컨센서스는 정확히 0.0127달러였습니다. 23배 비트. 발표 직후 시간 외에서 주가가 플러스 20% 점프했고 그게 다음날 정규장 플러스 24%까지 이어졌어요. 세부를 뜯어볼게요. 데이터 센터 AI 부문 매출이 5.05달러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22%.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AI 시대에는 GPU가 다 먹고 CPU는 죽는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CEO 리프텐이 어닝콜에서 이걸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고객들이 서버 GPU 옆에 CPU를 다시 더 많이 붙이고 있다. 비율이 CPU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추론과 학습이 분리되면서 추론 단계에서 CPU 부담이 다시 늘고 있다는 신호예요. AI 인프라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된 거고, 그 챕터에서 인텔이 다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인텔 파운드리 매출은 5.42달러 빌리언으로 플러스 16%. 이건 외부 고객이 아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체 제품 만드는 매출이 대부분인데도 두 자릿수로 늘었다는 의미예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그러니까 PC CPU는 7.7달러 빌리언으로 플러스 1%. 행보. PC 본업은 여전히 무난한 수준입니다. 가이던스가 더 충격이었어요. 2분기 매출 13.8달러 빌리언에서 14.8달러 빌리언 범위. 컨센은 13.07달러 빌리언. 상단 기준 플러스 13% 더 위. non-GAAP EPS 가이던스 0.20달러인데 컨센은 0.09달러. 2배가 넘는 가이던스 상향입니다. 다만 한 가지, GAP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3.1달러 빌리언. GAP EPS는 마이너스 0.73달러입니다. 흑자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가 non-GAP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non-GAP이 6분기 연속 비트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추세선이 명확해진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1분기 어닝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콜에서 풀어준 디테일에 있었어요. 18A 공정 수율 이야기. CEO 텐이 콜에서 직접 인용한 표현. 18A에서 매우 좋은 수율 개선이 있다. 시장 추산으로는 현재 18A 수율이 55%에서 75% 사이. 산업표준 80%까지는 2027년 목표인데 월 7%에서 8%씩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후를 단순 외삽하면 거의 산업표준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차세대 14A. 0.5 PDK는 이미 사용 가능하고 0.9 PDK 목표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PDK라는 게 외부 고객이 인텔 라인의 칩 설계에서 넣기 위한 디자인 키트인데 0.9까지 가면 양산 직전 단계입니다. 더 중요한 디테일은 이거예요. 14A 성숙도가 동일 단계 18A 때보다 빠르다. 즉 한 번 학습한 노하우로 다음 노드를 더 빨리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 고객 평가가 여러 건 동시에 진행 중이고 첫 디자인 커밋이 2026년 안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콜에서 깜짝 언급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CFO 데이비드 진스너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고객당 어드밴스드 패키징 매출이 작년에는 수억 달러 규모로 봤는데 지금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다. 10배 가까이 상향 전망. 인텔이 전 세계에서 최첨단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세 회사 중 하나거든요. AI 칩이 칩렛 구조로 쪼개지면서 이 사업이 새로운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강세론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 질문을 꼭 던져야 합니다. 모두가 이 그림이 좋은 걸 안다면 그 좋은 게 주가에 이미 다 들어간 게 아닌가. 데이터를 보면 무서운 숫자가 나옵니다. 인텔의 현재 포워드 PE가 117배, 일부 계산으로는 135배, 반도체 업종 중위값이 36배니까 업계 평균의 3배가 넘는 멀티플이에요. 그리고 월가 평균 목표 주가가 79.5달러, 일부 한국 매체는 54.2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주가 124.92달러보다 한참 아래예요. 컨센서스 기준 37%에서 56% 다운사이드. 여기서 한국 매체 한 곳이 한 가지 비율을 내놨습니다. 시스코. 닷컴 버블 정점인 2000년 3월, 시스코가 라우터 황제로 세계 시총 1위였어요. 100달러를 훌쩍 넘는 목표가까지 받았고요. 그 후 25년이 지난 지금에야 시스코 주가가 9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닷컴 정점을 25년 만에 겨우 다시 밟은 셈이에요. 인텔의 일부 밸류에이션 지표가 시스코 정점 때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게 강한 베어 케이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끝날지 같은 두 회사가 21년 전에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2005년 6월 애플 WWDC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파워PC를 떠난다. 파워PC는 IBM과 모토로라 후신 프리스케일이 만들던 칩이었어요. 잡스 표현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노트북을 파워PC로는 만들 수 없다. 인텔의 로드맵이 훨씬 좋다. 그런데 2020년 6월 똑같이 애플 WWDC 팀 쿡이 무대에서 발표합니다. 우리는 인텔을 떠난다. 애플 실리콘, M1 칩, 자체 설계, TSMC 생산. 그 후 5년 동안 인텔 PC 부문 매출이 단계적으로 무너지면서 인텔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뒤집혔어요. 5년 만에 재결합. 그런데 이번엔 위치가 완전히 반대예요. 21년 전 애플은 칩을 살 입장이었고 인텔은 칩을 파는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애플이 칩을 설계하고 인텔은 그 설계를 받아서 찍어내는 위탁 제조사 입장입니다. 인텔이 21년 전 IBM과 모토로라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구도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위탁 제조사는 설계회사 협상력 앞에서 가격을 쥐어짜이는 자리입니다. TSMC가 그 자리를 30년 동안 견뎌온 회사고 그 견뎌온 결과가 매출 1000억 달러의 순이익 마진 40%였어요.
인텔이 그 길을 따라가려면 18A 다음 14A에서 수율이 진짜로 잡혀야 하고 그게 진짜인지는 빨라도 2027년에 가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10시 반정규장 개장 직전에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갭 시나리오. 금요일 폭등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시장이 다시 묻습니다. 5% 이상 갭다운이 나오면 단기 차익 실현 매도가 본격화됐다는 신호고 1% 안쪽으로 갭다운이거나 보합 시작이면 시장이 주말 동안 더 좋은 소식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애플 측의 공식 확인. 지금까지 나온 건 WSJ과 블룸버그가 소스 인용으로 보도한 예비 합의예요. 애플 본사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만약 6월 9일 WWDC에서 팀 쿡이 무대에 올라가서 Made in America 칩을 직접 언급하면 인텔 주가에 또 한 번 폭등이 올 수 있고 만약 WWDC가 끝났는데도 공식 언급이 없으면 시장이 딜이 어그러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7월 말 2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매출 14.8달러 빌리언 상단이면 컨센 13.07달러 빌리언을 플러스 13% 이상 또 비트해야 합니다. 6분기 연속이 7분기 연속 비트가 될 수 있느냐, 거기서 이 주가가 합리화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어닝 비트가 5분기 이상 이어지면 시장은 그걸 신뢰할 만한 추세로 보기 시작하고 한 분기라도 미스가 나오면 멀티플이 절반으로 압축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인텔 폭등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미국 제조업부와 서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산업정책, TSMC 의존도 분산 압력, 첨단 패키징 신규 병목, 모두 진짜 변하고 5년에서 10년간은 구조적 흐름이에요. 다른 한쪽 얼굴은 2000년의 시스코입니다. 그 회사도 진짜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고 진짜 매출이 늘었고 진짜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점 회복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채널은 둘 다 가능한 결말이라고 보고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18A와 14A의 수율 데이터, 애플 공식 발표, 그리고 2026년 하반기 가이던스가 결정할 겁니다. 지금 가격의 그 셋 모두를 100% 성공으로 가정하고 사는 게 합리적인지는 각자 답을 가지셔야 해요. 저희가 다음 회차에 다룰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TSMC입니다. 인텔이 정말로 TSMC를 위협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비인기 종목들의 분석까지 시청하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